제 옆집에 살던 어떤 유부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지금에야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없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이상하게도 그 일에 푹 빠져 있었죠. 그땐 제가 20대 중반,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학생 때 살던 자취방에서 나오면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다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 시내 어딘가에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는데 건물 사이 간격이 좁아 창문이 거의 맞닿다시피 한 집들이 즐비했어요. 그때 저는 취업 준비가 잘 풀리지 않아 정신적으로도 약간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넣어놓고 남은 시간은 거의 집에 틀어박혀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아침 무렵에야 잠이 드는 참 무기력한 생활이었죠.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셔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셨고 집에는 대개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아침 무렵에야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잠들었는지 모를 짧은 시간 후에 아주 희미한 여자의 신음소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뒤섞인 상태에서 들려오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게임을 많이 하고 피곤해서 헛것을 듣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 소리가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이었고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반쯤 잠에서 깨어나는 와중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와 동시에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려오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귀를 더 가까이 가져다 대고 들으니 두 사람의 대화까지 들리더라고요. 어때? 좋아? 너희 남편보다 더 잘하지?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어서 말해. 낮은 남자의 목소리에 이어 거기에 답하는 여자의 짧은 신음과 숨소리가 어렴풋이 섞였습니다. 응, 좋아. 당신이 더 좋아. 제가 순간 확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방음이 형편없는 창문 너머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이상하게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제 몸 어딘가에서 묘한 흥분까지 올라오더군요. 귀를 막아야 하나, 그냥 무시해야 하나 고민도 잠시, 저는 오히려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자극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해봐. 어서. 그 말에 여자는 숨을 몰아쉬다가 또 짧게 웃음 섞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훨씬 커. 깊게 들어오니까. 정말 너무 좋아.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 미친 것들이 하면서도 묘한 호기심과 흥분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는 소리인가? 꿈은 아니겠지? 하면서 잔뜩 긴장감이 들어 벌떡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어요. 우리 집 구조가 조금 독특해서 제 방이 북측이고 창문 맞은편에 바로 옆집 안방과 거실, 창문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리라고 해봐야 고작 1m 남짓. 워낙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창문 너머 집의 안이 어느 정도 보이기도 했죠. 제가 몇 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며 집을 비운 사이 그 옆집에도 누군가 이사를 온 것 같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커튼을 아주 살짝만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옆집 창문을 흘끗 봤는데 그쪽 방에도 커튼이 쳐 있긴 했지만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불이 켜져 있어서 어렴풋이 그 안에서 한 남녀가 침대 위에서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워있는 여자의 다리, 그리고 그 사이에 올라탄 남자의 등과 엉덩이 정도가 뚜렷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광경에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목격하게 될 줄이야. 그들의 대화와 신음, 침대 삐걱대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리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그 순간 제가 이걸 봐도 되나 하는 자각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를 두 사람은 정말 격렬하게 쉬는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얼어붙듯 서 있었고 막막한 호기심과 아찔한 감정이 동시에 스쳐갔죠. 그러다 두 사람은 지친 듯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곧 함께 일어나서 욕실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광경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딘가 홀린 사람처럼 옆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로 오전 시간대였어요. 제가 야밤에 게임을 하고 아침에 잠들었다가
늦은 오전이나 정오에 눈을 뜨면 바로 옆집의 기척을 살피게 된 겁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은 또 그들의 애정인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스릴을 느끼게 되었죠. 그 후로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옆집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살고 있었고, 초등학생 남자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면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종종 밤에 술 한 잔 걸치고 오는 날이면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어 버리더군요. 가끔 부부가 관계를 맺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지만 보통 10분을 넘기지 않았고, 목소리도 거의 없이 그냥 침대만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 들리다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 집 아내, 즉 옆집 아주머니는 전업주부로 보였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챙겨서 각각 직장과 학교로 보낸 뒤 오전 시간에 혼자 집에 남아 청소를 하고 요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아침 일찍 시간을 맞춰 잠깐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계단 아래 어슬렁거리면서 그 부부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죠. 남편은 키가 160cm 정도 되는 왜소한 체격의 안경 낀 남자였고, 아내는 그와 비슷하거나 살짝 더 큰 키에 살집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딱 봐도 여유롭게 생긴 인상으로 복스럽고 상냥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그녀는 얇은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볼륨감이 있는 상체와 탄탄해 보이는 다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주 미녀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남편에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그냥 흔한 이웃집 아줌마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한 지 1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얼마 안 가서 다른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그것도 제 나이 또래 정도로 보이는, 키가 훨씬 크고 체격 좋고 얼굴도 반듯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떡 벌어진 어깨, 헬스로 단련한 듯한 탄탄한 팔과 다리가 티셔츠와 청바지 아래로 묵직하게 드러나 있었죠. 처음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땐 속으로 설마 저 남자가 하면서도 혹시 수리공이나 택배기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대문을 열고 2층으로 서슴없이 걸어 올라가더니 당연하다는 듯 아줌마와 함께 집 안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집 근처에서 서성였던지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무려 3시간이나 지나서야 이제 그만 들어가 볼까 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가는 걸 본 후에는 또다시 흥분 반, 초조 반이 된 채로 황급히 저도 집으로 달려가 다시 제 방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온 소리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생생했습니다. 아줌마 목소리는 남편 앞에서 듣던 톤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애교 섞인 말투를 쓰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도 힘 꽉 줘봐, 어제처럼. 응, 자기보다 어린애한데 오빠라니. 저는 귀가 의심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도 창문 틈으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커튼을 거의 치지 않았는지 방 안이 훤히 보였어요. 제가 심장이 뛰는 걸 억누르며 재빨리 눈으로 훑으니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포옹한 채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를 만큼 당황스러우면서도 이미 정신이 다 그곳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정적으로 서로를 탐하다가 한참 뒤에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함께 식사를 하듯 부엌 근처로 이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깔깔대는 소리를 들으니 그냥 애인 사이처럼 너무나 친밀해 보였죠. 조금 후에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는지 침대가 또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저는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설마 남편과 아이 없는 사이에 저렇게 대담하게 바람을 피울 줄이야 하고 생각하면서도 제 무기력하고 무료하던 일상에 엄청난 충격과 자극이 되긴 했어요. 몰래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스릴에 중독돼 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저는 거의 매일같이 오전 시간에 깨어 있으면 그 집 쪽을 살폈습니다.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면
조금 있다가 그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쯤 뒤에 나가고 다음 날이면 다시 같은 일이 때로는 한 주에 서너 번 정도만 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꽤 주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집 안에서 최대한 인기척을 없애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커튼은 조금 벌어져 있지만 밖에서 보기엔 어두워서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만들었죠.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걸음걸이조차 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눈치를 채면 어떡하나 겁이 났던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집 안에서 청소를 하는 소리라든가 가벼운 콧노래 같은 걸 부르는 소리까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하나 보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가끔 그녀가 이동하며 휴대전화로 통화라도 할 때면 대화가 은근히 들려와서 더 알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은 남편이 일이 늦는다더라 같은 말을 하면 오늘 저녁은 남편이 없으니 낮에 더 대담하게 굴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도 있었죠. 참으로 한심하기도 한데 그 시절에는 그 스릴이 이상하게 저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젊은 남자가 예상 시간보다 일찍 와서 제가 아직 완전히 대비가 안 된 상태였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가 갑자기 옆집에서 왔어 하는 그녀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창문 쪽으로 달려가 커튼 틈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제야 참 머쓱하고 우스운 마음이 들더군요. 대체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거지? 하고 자문하기도 했죠. 그날은 아줌마가 문 앞에서 남자를 맞이하자마자 현관에서부터 뜨겁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 침실까지 갈 것도 없이 집 안 곳곳에서 서로를 탐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시혼부부처럼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제 방까지 울려왔습니다. 뒤이어 창문으로 얼핏 보니 부엌 근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물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고 남자가 먼저 장난스럽게 여자의 허리를 끌어당기자 그녀가 아이 참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맡기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부엌에 선체에 서로 애무하는 모습까지 희미하게나마 훔쳐보게 됐습니다. 완전히 커튼을 닫지 않았기에 가능한 구경이었죠. 침실도 아닌 부엌에서 서로 옷을 벗어내고 탐닉하는 장면이라니 저는 몸이 굳은 채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이상하게 떨리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머리가 뜨거워질 지경이었어요. 다행히 그들은 자세를 바꾸고 침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순간 한층 더 야한 말들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좋아? 몸에 힘 빼봐. 오빠, 나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 식의 짧은 대화 사이로 침대 프레임이 삐걱거리고 부딪히는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까지 났고 자세를 조금 더 낮춰서 창문 틈으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의외로 창문 위치가 딱 침대 맞은편이라 한쪽 모서리만 가려져 있을 뿐 두 사람의 실루엣이 상당히 자세히 보였습니다. 약 40분에서 1시간쯤 그런 광경이 이어진 뒤 둘은 지쳤는지 숨을 고르며 누워서 대화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보통 그 남자는 어느 정도 쉬었다가 슬그머니 옷을 챙겨 입고 거실에서 뭐 좀 마시거나 그녀가 간단한 요깃거리 같은 걸 챙겨주면 다시 한번 뭔가 애정행각을 하다가 오후 늦게쯤 나가곤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녀는 보통 아이가 학원에 가 있거나 방과 후 수업이 있는지 저녁 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자주 혼잣말을 하더군요. 오늘도 6시에나 돌아올 거라더라라든지 학원 끝나면 바로 친구네 집에 간다던데 같은 말이 들려왔으니까요. 그렇게 제 일상은 점점 이상한 리듬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게임을 하고 아침에 잠깐 자다가 늦은 아침에서 정오쯤 깨서 옆집을 염탐하는 것으로 하루의 하이라이트를 삼아버린 거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린다든지 취업 준비를 빡세게 한다든지 해야 할 텐데 왠지 의욕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옆집 아주머니의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다 보니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된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별다른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집에 돌아온 시점부터는 이미 꽤 익숙해진 일상처럼 보였어요. 그 남자와 그녀가 서로 대화하는 걸 엿들어 보면 우리 저번에 갔던 식당 다시 갈까? 같은 농담도 주고받고
다음 주에 한번 여행 가고 싶다는 둥 은밀한 계획들을 짜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때로는 매우 애틋한 말도 오갔어요. 나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죄책감이 들어도 멈출 수가 없어. 내가 그만둘 수 있게 해줄까? 안년 더 못 빠져나오게 해줄까? 뭐 이런 식의 농담 반 진담 반 말들. 저는 창문 하나 사이에 두고 남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가끔은 그런 제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집에 왔나? 창문 틈으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며 흥분하다니 제대로 된 인간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그 자책감보다 훨씬 크게 저를 올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아주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역시나 커튼 틈에서 옆집 방을 훔쳐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오전이고 한참 둘이 불꽃 같은 장면을 연출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금 더 가까이 창문 쪽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는데 순간 옆집 남자가 무슨 낌새를 눈치챘는지 행위 도중에 고개를 획 돌려 창문 쪽을 본 거예요.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멎을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몸을 숙이고 창문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설마 봤나? 분명히 살짝 가리긴 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왜 그래? 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무슨 대답을 하는지 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리더군요. 두 사람의 대화는 그 뒤 잠깐 끊겼고 침대 삐걱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듯한 작은 목소리가 들렸고 다시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도저히 그 장면을 계속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누가 훔쳐보는 것 같아라고 말이라도 했으면 대체 어쩔 뻔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조심해졌습니다. 그렇게 빤히 들여다보다가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창문 틈새를 더 촘촘히 가렸고 광각으로 보이던 부분을 최소화했죠. 대신 귀로는 계속 주변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을 때만 살짝 틈새를 조금 넓혀 잠깐씩 훔쳐보는 식으로 관람 방식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옆집 아주머니의 일상 패턴과 심지어 그녀가 어떤 시간대에 세탁기를 돌리는지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대충 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늦게 오면 저녁 8시, 9시쯤에나 식사를 차리기도 하고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하기도 하더군요. 가끔 남편이 토요일에 쉬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당연히 그 젊은 남자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 감이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리고 아내 역시도 평범한 주부처럼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아이와 외출하기도 하고 정말 보통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평일 낮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남자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한껏 무르익은 애정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제가 정말이지 이건 영화도 아니고 싶을 정도로 대담했어요. 방에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심지어는 현관 신발장 앞에서도 키스를 나누고 애모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주머니가 휴대폰 통화로 남자와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아마 아직 남자가 오기 전이었을 겁니다. 응, 알았어. 오늘 남편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와. 네. 아이도 친구 집에서 늦게 온대. 그날 저는 오늘은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오후부터 집에 들어와 저녁까지 머무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녁 먹으러 들어오시기 전까지만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혹시 부모님이 일찍 귀가하셔서 제 방에서 이 꼴을 보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도 있었습니다. 결국 오후 4시쯤까지 두 사람이 얼마나 농도를 짙게 애정행각을 펼쳤을지 그날만큼은 오래 지켜볼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5시쯤 들어오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제 컴퓨터 앞에서 세사 공고나 찾는 척하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참 이상했어요. 한편으로는 안 봐도 되니까 이젠 좀 마음이 편안해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진짜 재밌는 장면이 뒤에 있었을 텐데 놓쳤다 하는 일종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제가 그런 엿보기 생활을 시작한 지 두어 달은 훌쩍 넘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혼자 있었고 옆집 상황이 어떨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무슨 일인지 몸이 아프다고 회사에 병가를 냈는지 집에서 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젊은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은 별일 없겠네 하며 딴짓을 하다가 오후쯤 밖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가다 옆집 문이 슬쩍 열려 있길래 혹시 마주치면 어쩌지 하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아줌마가 현관문을 닫으면서 저를 발견했는지 제게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굳어버릴 뻔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하고 웃어 보였죠. 그녀는 살짝 웃는 표정으로 집에 방은 답답하지 않아요? 요즘 날도 선선한데 창문 열고 지내시는지 몰랐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창문으로 훔쳐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인가? 어색하게 머뭇거리다가 요즘은 낮에 잠을 자서 잘 못 열었네요. 같은 횡설수설을 했어요. 그녀는 그렇구나. 밤낮이 바뀌셨나 봐요.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는 가볍게 웃고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우연히 마주쳐도 싱긋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아이랑 같이 있으면 인사드려야지 하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했어요. 참 얄밉도록 평온한 태도였죠. 그렇게 별일 없이 몇 주가 더 흘렀고 저는 여전히 옆집의 대담한 바람 현장을 몰래 훔쳐보며 제 무기력함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취업 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아 한동안은 더 방황을 심하게 했죠. 새벽까지 게임, 늦은 아침에 일어나 엿보기, 또 오후에 졸다가 밤에 취업 사이트 서치. 이런 식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 현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장사가 그다지 잘 되지 않는다며 분위기가 어두워지기도 했고, 저에 대해서도 이러다가 언제 취업하니? 하고 걱정을 하시곤 했죠. 저도 짜증이 나서 알아서 할 테니 좀 놔둬달라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했고요. 그럴 때마다 몰래 옆집 아줌마의 이중생활을 보며 이상하게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이쯤에서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미 어느 순간부터 그 상황을 관찰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말 그대로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가 쫑긋 서는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제법 강렬한 장면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에 간 평일 오전이었죠. 저는 마침 늦잠을 자서 10시 가까이 일어났고 혹시나 싶어 창문 쪽으로 귀를 기울여 봤는데 이미 그 남자가 와 있는 듯 했습니다. 벌써부터 은근히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그릇 같은 걸 만지는 소리도 났죠. 한참은 조용하길래 오늘은 대화만 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내 갑자기 아줌마의 고조된 목소리와 함께 거실 소파가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실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궁금해 귀를 더욱 기울였어요. 그 뒤로 들려오는 건 익숙한 신음 섞인 대화들. 거실은 좀 위험하지 않아? 창문에서 보이지 않을까? 그럼 어때? 스릴 있잖아.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순간 뭐야? 혹시 나 같은 사람한테 들키고 싶어 하는 건가? 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어서 아줌마가 크크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쳤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근데 여기서 하니까 새롭긴 하네. 저는 그 말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들키는 걸 완전히 두려워하지는 않는 건가? 아주 대담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더군요. 거실, 소파가 얼마나 튼튼하지 않았는지 끽끽거리는 소리가 실내 전체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중간중간 그녀의 숨이 거칠어지며 조금만 거기 같은 말들이 튀어나왔고 저는 또다시 제 방 창문 쪽에서 조심스럽게 시선을 보내봤습니다. 완전히 다 보이진 않았지만
소파 등받이 위로 넘겨진 그녀의 팔, 그리고 뒤에서 허리를 잡은 남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은 지금까지 봐왔던 친실 장면보다 더 노골적이었고, 빛도 잘 들어오는 것이라 온몸의 움직임까지 꽤 선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린 채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소파 위에서 그들은 좀처럼 쉬지 않고 길게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희미한 대화까지 고스란히 들리니 적나라함이 최고조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 창문 쪽 커튼이 거의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다면 바로 들켜버릴 텐데 이들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거실 창문은 도로 쪽이 아니라 별다른 통행이 없는 좁은 골목 쪽을 향해 있었다고 해도 이건 너무 대담한 행동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동안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 둘이 소파에서 떨어져 잠시 쉬는지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그 남자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샤워 좀 할래? 하고 물었고, 여자는 우리 집에서 할 거면 조용히 좀 하자. 물소리 너무 크면 2층이랑 3층에서 다 들릴 텐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여자는 또다시 킥킥했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 둘 다 겁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도 마치 성인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듯한 기묘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은밀한 불륜 생활은 제가 아는 한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았고 아이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동네 다른 이웃들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 보였어요. 사실 저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계시고 늦게 오시니까요. 당시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이 그냥 하나의 스펙터클한 구경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덕적으로야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이었죠.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 자체도 불법적이고 옆집 부인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그렇게라도 쾌감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매일 비슷한 루틴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이 옆집 이야기가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제 무료함이 달아났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하고 생각해보면 아마 훨씬 더 무기력하게 지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 계속 지켜보자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이제 그만두자, 남의 사생활을 오랫동안 훔쳐본다는 게 얼마나 무례하고 위험한 짓이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귀가 자동으로 옆집으로 쏠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날은 괜히 그 남자가 안 오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아무 일도 없기를. 그래야지 나도 신경 끄고 다른 걸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막상 그 남자가 오지 않으면 또 그게 궁금해집니다. 왜 안 왔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하고요. 저도 참 모순된 심리 상태였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야기가 어디로 특별히 더 뻗어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아줌마와 젊은 남자는 남편과 아이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끊임없이 만났고 저는 그 사실을 창문 너머로 계속 엿봤습니다. 결말이라 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파국이 적어도 제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취업 문제는 결국 몇 개월 후에 다소 해결됐습니다. 운이 따랐는지 중견기업 하나에 우연히 서류가 통과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거죠. 제겐 정말 절실하고도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회사의 연수를 위해 지방으로 잠시 내려가게 됐어요. 당연히 그것을 계기로 저는 옆집의 은밀한 모습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3개월 정도 연수를 떠났던 시기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빡빡한 일정 속에서 팀 과제를 수행하고 다른 동기들과 경쟁하듯 학습해야만 했죠. 모두가 서울 본사에 남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연스레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운이 따라줬는지 서류와 면접 평가가 괜찮았고 무엇보다 실무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 덕에 최종적으로 서울 본사에 남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죠. 처음에 연수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 지사로 가야 하나
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실제로 지방지사로 가면 방을 구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도 했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서울 본사에 배정받아 버리니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렸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제게는 큰 행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연수를 마치고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올 즈음 운전석에 몸을 싣고 꽤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문득 옆집 아주머니와 그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눈앞에 바쁜 현실이 닥쳐오니 크게 감상에 잠길 틈은 없었지만, 가끔씩 어쩌다 차 안에서 혼자 멍하니 있을 때면 그 자극적이고 미묘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어른거렸어요. 그래도 연수 기간 내내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느라 정신이 없었고, 치열한 경쟁과 잦은 과제 준비로 지쳐 있어서 옛 생각에 깊게 빠져드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도 굳이 그런 걸 다시 신경 쓸 시간이 없겠다. 솔직히 돌아가기 전까지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신입사원으로서 본격적인 회사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예전처럼 방 안에서 옆집을 훔쳐보며 흥분했던 그 특별한 일상은 지나간 추억이 될 거라고요. 연수를 끝내고 집에 도착한 것은 평일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를 나가셨을 테고 집에는 아마 아무도 없겠구나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역시나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가벼운 한숨과 함께 짐을 방 안에 대충 내려놓고 나서 무심코 옆집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이라면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다시 스멀스멀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설마 아직도?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젊은 남자가 낮 시간대에 종종 드나들고 있는 건 아닐까? 지방에서의 3개월은 저에겐 길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하게도 그들의 근황이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심스레 창문 너머로 귀를 기울이자 들려오는 것은 텔레비전 소음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인지 드라마인지 모를 소리가 나직이 흘러나왔고, 아줌마 혼자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신음소리나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대 반, 긴장 반이 뒤섞여 있었는데 결국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실망하면서도 뭐 오늘은 안 오는 날인가 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연수 수료 후 며칠간 휴가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집에 머물 수 있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며칠 정도면 혹시나 그 남자가 또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는 별다른 특별한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남편은 출근하는 듯 했고 아이 역시 학교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 집에는 아내 혼자 남는데 들려오는 것은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혹은 TV 소리 정도뿐이었죠. 이전처럼 뜨거운 교성이 창문 너머로 전해진다거나 현관문이 낯선 남자에게 열리는 인기척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시간대에 만나는 걸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전에는 주로 오전 늦게나 점심때쯤 만나곤 했잖아요. 제가 휴가 중이라 낮에 집에 있어도 전혀 소란이 없는 걸 보면 최소한 눈에 띄게 드나들던 그 남자의 발걸음은 이제 끊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기다리다시피 했던 휴가 마지막 날을 보냈고 그 사이 옆집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시야에 보이는 선에서는 그랬습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스릴 넘치게 지켜보는 생활로 돌아갈 일은 없었죠. 어쩌면 제가 그걸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이런데 정신 쓸 여유도 없겠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집에서 나와야 했고 지하철로 40분 정도를 달려 본사 건물까지 도착하면 이미 험난한 일들이 줄지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선배들에게 적응해야 하고 각종 서류 업무나 잡무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버리기 일쑤였죠. 퇴근길은 보통 9시나 10시를 넘기기도 했고 사무실 일 때문에
집에 가져와서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켜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옆집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졌습니다. 간혹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 앞에서 아줌마와 스쳐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죠. 남편과 아내가 안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부부가 잠자리를 갖는 듯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아주 가끔 듣게 될 때면 예전처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부부관계를 하나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 소리가 5분이 채 되지 않아 끝나버리는 걸 들으면 역시 그녀가 왜 외부 남자를 찾았는지 이해는 간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몸이 피곤한지 매번 관계가 짧게 끝나고 여자는 좀 섭섭해하는 기색이 대화 속에 묻어나곤 했거든요. 벌써 끝났어 라고 중얼거리는 듯한 목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남의 집 이야기이니 굳이 관여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또 2달 정도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회사 분위기에 서서히 적응해 갔고 아직은 서투르지만 업무도 익숙해졌죠. 선배들과의 술자리나 팀 모임에도 종종 참석하면서 이제 신입티를 벗어나고 있구나 하고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 오전만 근무를 하고 조퇴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잠깐 보고하고 서류만 정리한 뒤 점심을 대충 사무실 근처에서 때우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죠. 부모님은 여전히 가게에 나가 계실 시간이라 당연히 집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줌마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제가 저희 집 건물로 향하려던 순간 그녀가 집 밖으로 나오려던 참이었나 봅니다. 잠깐 시선이 마주치자 저는 반사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를 낼까 말까 망설였죠. 그런데 그녀가 먼저 밝게 웃으면서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총각. 오늘은 일 안 가요? 이렇게 일찍 했네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조금 일이 있어서 조퇴하고 왔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그녀가 참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바쁜가 보네요. 낮에는 거의 안 보이던데. 하긴 알고는 있었죠. 총각, 그동안 훔쳐보는 재미는 어땠나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내심 설마 눈치챘을까 생각은 해본 적 있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지적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라고 얼버무리자 그녀는 반쯤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총각도 그땐 맨날 집에 있었고 우리는 집에서 시끄럽게 구는 날이 많았으니 들릴 법도 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를 눈치챈 걸까? 내가 본 걸 다 알고 있다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스치더군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끔 소리가 저절로 들려서 그러자 옆집 부인이 픽 웃으며 괜찮아요. 굳이 변명 안 해도 돼요.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죠. 그러고서는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잠깐 들러요. 총각이랑 얘기 좀 할 거 있어요? 저는 얼떨결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도 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순간 도망치듯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워서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상 차라리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들어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녀의 집은 구조가 우리 집은 사뭇 달랐습니다. 거실은 우리 집보다 더 크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커튼 틈으로 침실 풍경만 훔쳐보았지 거실 구석구석까지 살펴본 건 처음이었죠. 그녀가 잠시 앉아 계세요라며 거실 소파를 권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쿵쾅대서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곧 그녀가 음료수 2개를 식탁에서 가져와 소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긴장한 채 무엇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하자 그녀가 먼저 장난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어쩌실 건가요? 혹시 우리 남편한테 일러 바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제가 들어줘야 할 부탁 같은 게 있다든가?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애초에 그녀의 남편에게 고자질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과 스릴로 훔쳐봤을 뿐인데, 이렇게 대놓고 본인을 마주치니 죄책감이 쏟아졌죠. 그녀는 그런 제 반응에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저도 괜히 겁줘보려고 농담한 거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길을 찻잔으로 옮기고 조용히 후 한 번 불더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사실 총각도 궁금했겠죠. 왜 내가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숨기지 않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솔직히 좀 궁금했습니다. 남편분이랑 막 사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착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데 둘이 몸이 맞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초기부터 대화도 시도해봤는데 남편은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늘 피곤해하고 밤에 잠깐 하는 거라 해도 3분 넘기지를 못해요. 여자가 만족할 새도 없이 그냥 후룩 끝나버린다는 거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솔직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대답을 하면서도 저는 은근히 목이 탔고 음료수를 조심스레 들어 몇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창문을 통해 듣고 본 것들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남편을 배신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아이도 있고 남편도 좋아하고, 그런데 제 안에서는 그 욕구가 점점 쌓이더라고요. 아마 총각도 어느 정도 들었겠지만 난 사실 매일같이 남자를 찾고 싶을 정도로 욕망이 강해요. 성욕 과다라고 해야 하나. 저는 평소에 들은 신음소리나 격렬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그녀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젊은 남자? 요즘은 안 보이죠? 당연해요. 우리 이제 끝났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치료요?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라 놀랐습니다. 그녀는 쓰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남편은 아직 몰라요. 남편이 한없이 무뚝뚝하고 불같이 화를 낼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실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고, 그 전에 내가 먼저 내 욕망을 통제할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그럼 그 젊은 남자분도 쉽게 헤어졌나요? 하고 조심스레 물으니 그녀는 흘끗 저를 쳐다보다가 체념한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른 여자들이 또 있었어요. 나만 만나는 게 아니었다고요. 사실 나도 그걸 알면서 만난 거였죠. 그때는 솔직히 남편이랑의 관계에서 못 채우는 걸 보상받듯이 젊은 남자에게 몸을 맡겼어요. 당장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밤에 남편 곁에 돌아오면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국 내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치료 중이라고도 털어놨고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듯했습니다. 제가 괜히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어색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각, 제발 이 사실을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줘요. 남편한테는 미안하긴 해요. 그래도 그이가 내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날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란 걸 아니까. 지금은 정신과 치료 덕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벌이려고요. 그 젊은 남자와도 완전히 끝냈고, 그러니 부탁이에요.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며 물론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묘하게도 연민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불타올랐던 위험한 여자라기보다 어딘가 결핍과 외로움,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한 사람으로 보였달까요. 분위기가 살짝 차분해지는가 싶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전에 없이 이상하게 번뜩였고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총각, 사실 더 알고 싶은 거 있죠? 내가 그동안 어땠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혹은 내 몸이 얼마나 예쁜지. 그 순간 저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라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명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녀는 스스로 확신한 듯 눈을 내리깔며 상의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가도 좋아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기서 마음껏 해도 돼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녀였는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내리가 마구 혼란스러웠죠. 혹은 치료 중이라 해도 순간적인 감정의 급작스러운 폭발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 아직 20대 초중반의 제게는 이런 유혹이 전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였고 심장이 요동쳤지만 결국 저는 손살에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의미로 여기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미안해요. 나도 지금 감정이 복잡해서 그만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도 얼른 자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더 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건 절대로 남편분께 말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부디 오늘 일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의 집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집 문턱에 겨우 도달하고서야 등에서 식은땀이 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었나 하고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마음을 정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웠죠. 아줌마가 저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또 그녀가 갑자기 제게 몸을 내보이려 했던 행동도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갈증과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게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회사 일이 다시 바빠져 저는 그 사건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놓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느라 거의 옆집 아줌마를 볼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괜한 일에 휘말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심정과 그날 그녀와 함께 했다면 하는 미묘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네 가족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옆집 현관에 이삿짐 트럭이 서 있고 짐을 옮기는 소란이 들리더군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고 직접 인사를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왜 갑자기 떠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부모님을 통해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미 동네 몇몇 분들은 그 아줌마가 밖에서 남자를 만난다더라 하는 식의 소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의외로 제가 엿듣고 훔쳐보던 행태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눈치챈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결국 남편이 정확히 알았는지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런저런 일이 겹쳐서 이사를 가게 된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저 역시 회사 업무에 치여 살면서 그 사건을 잊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올 때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르곤 했죠. 예전에는 마치 금지된 영화를 몰래 보는 짜릿함에 사로잡혀 옆집을 엿보았던 나 자신이 이젠 참 어리석고 순진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신과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